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이제 그만. 정치는 국민 주권을 대신하는 것이니 사실에 기초한 선의의 경쟁이어야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며 상대를 음해하면 안 됩니다. 복지 늘리면 베네수엘라 된다. 국채 늘리면 베네수엘라 된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오래전부터 민주당 정부의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정가 보도처럼 해온 억지 주장의 하나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맞아 전 세계가 하는 재정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을 두고도 베네수엘라를 소환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석유 의존, 단순 취약 경제 체제, 부정부패, 저유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경제가 악화된 것입니다. 복지 늘린 북유럽은 왜 흥했을까요? 베네수엘라의 국채 비율은 지금도 20%대에 불과하며 국채 때문에 망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가짜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부채 때문에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고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해결이나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수행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었을 뿐입니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졌고 앞으로도 책임지겠다는 국민정당이라면 조작 왜곡을 삼은 적폐 언론 뒤에 숨어 더 이상 가짜뉴스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스북을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 최근 코로나 이후 자해, 우울증, 자살 신고가 증가했다는 기사에 내내 마음이 쓰입니다. 누구도 홧김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 이 세상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다고 느낄 때 극단적인 생각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라고 함부로 말 못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 한 줄에 담긴 말 못할 사연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또한 어린 시절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숨길 일도 아닙니다. 13살부터 위장 취업한 공장에서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고 가난의 늪은 끝 모르게 깊었습니다. 살아야 할 아무 이유도 찾지 못하던 사춘기 소년이었습니다. 저를 살린 건 이웃 주민들이었습니다. 웬 어린 놈이 수면제를 달라고 하니 동네 약국에서 소화제를 왕창 준 것이지요. 엉뚱한 소화제를 가득 삼키고 어설프게 연탄불 피우던 40년 전 소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우리 사회에게 진 가장 큰 빚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자주 서럽고 억울하고 앞날이 캄캄해 절망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하는 건 서로를 향한 사소한 관심과 연대 아닐까요? 제가 40년 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는 함께 힘겨운 시대를 견디고 있다는 개인 간 연민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공적 책무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향하는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이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 벼랑 끝에 마음을 모르지 않기에 간곡히 말 건넵니다.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만들어보고자 몸부림쳐 볼 테니 한 번만 더 힘내봅시다. 더 많은 분이 삶이 괴로워 떠나시기 전에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부조리한 세상도 함께 바꿔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24시간 전화 응급심리상담 한라인은 15770199입니다. 이런 말밖에 드리지 못해 송구하기도 합니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공복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부실 바다양식 행위수무건 적발 뉴스입니다. 시군으로부터 면허를 받고도 어장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불법, 부실하게 바다양식을 해온 어업인들이 경기도의 어장관리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면허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내 해면 면허어장 205건 9,400헥타르에 대해 9월 현장 조사를 실시해 총 20건의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어장관리 실태조사는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연안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바다에서 해조류, 폐류, 어류 등의 양식업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깨끗한 어장 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 청소, 양식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어장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위반 사항 유형별로는 어장관리 미이행 4건, 어업 개시 미실시 5건, 어장관리 규약 미제정 6건, 어장 표지 설치 명령 위반 4건, 어장관리설 사용과
제한, 금지 위반한 건이다. 관계 법령을 위반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면허처분권자인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면허 취소, 경고 및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법처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어장관리 실태조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매년 양식장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의 무질서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법적인 어장 관리를 통해 어장 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업의 근간인 어업 면허의 공정한 어업 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어장 관리 운영의 적법성 및 불법 양식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추석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뉴스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선물용,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77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함과 식용 유지류,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가공식품 242건을 대상으로 쌍가, 중금속, 보존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농수산물 검사소는 농수산물 528건에 대해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부적합 식품 10건은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이 8건, 내용량이 미달인 고형차와 과자류가 각 1건씩이었다.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은 열무 2건, 엇가리 배추 1건, 고추잎 1건, 상추 1건, 치커리 1건, 취나물 1건, 깻잎 1건이었다. 깻잎에서는 기준치 0.1 mgkg에 19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 액톡사졸 1.9 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내용량 미달의 경우 고형차와 과자류의 중량 표시가 각각 260g, 540g이었지만 실제로는 245g과 505g으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 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이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압류, 폐기했다. 오조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석 직전까지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